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풀체인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루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공개 전까지는 모든 내용이 루머지만 정보라고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왜 풀체인지라는 말이 나왔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폰 17 자체를 들여다보기 전에 공개 일정과 국내 출시 일정부터 정리합니다. 2015년 이후 출시 계절이 다른 SE를 제외한 애플의 아이폰 공개일을 분석하면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0번의 애플 이벤트 중 화요일이 6번, 수요일이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과 주차별로는 9월 2주차가 8번, 9월 1주차와 10월 2주차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주차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범위를 최근인 2020년 이후로 좁혀보면 화요일이 4번, 수요일이 한 번이었습니다. 즉 9월 2주차 화요일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고 장사가 계속 잘 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이클을 아주 잘 지키거든요. 그러면 국내 출시일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다음 주차 금요일인 2025년 9월 19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SE를 제외하고 10번의 아이폰 국내 출시가 모두 금요일이었고 1차 출시는 언제나 공개 다음 주였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를 두고 풀체인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라인업의 변화와 프로 모델의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이폰 17, 아이폰 17 에어,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로 플러스 모델이 사라지고 에어 모델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일반 모델, 프로 모델, 프로 맥스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한 자리는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변화를 주곤 합니다. 일반 모델에서 화면 크기를 줄인 미니 모델이 시작이었고 대화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일반 모델에서 화면 크기를 늘린 플러스 모델로 미니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두께 경쟁이 심해지자 플러스의 6.7인치 크기는 유지하면서 두께를 5.5mm로 줄인 스마트폰 에어로 플러스를 대체합니다. 아이폰 17 라인업에서 에어가 확실하게 얇은 장점을 가져가면서 두께 고민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전작의 8.25mm보다 조금 더 두꺼워진 8.725mm가 됩니다. 이것은 배터리 용량을 늘려서 사용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라인업 정리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루머로 프로맥스 대신 울트라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울트라에 대한 루머는 새 아이폰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곤 합니다. 이제는 좀 놓아줘야 하는 루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으로 울트라의 등장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인업 정리에 이어서 프로 모델의 디자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카메라 섬이 스마트폰 후면 상단을 가득 채우는 모습으로 바뀌는데 에어 모델이 얇은 특징을 가져간다고 해도 뚠뚠한 모습으로 바뀌는 프로 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카메라 섬을 큼직하게 만드는 중국 제조사들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풍 감성이 조금 느껴집니다. 물론 사과 로고가 후면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디자인이든 잘 팔릴 겁니다. 카메라 섬이 커지면 오른쪽 공간이 LED 플래시 이외에 여유가 많아지는데 애플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이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인 미니멀리즘과 상반되는 방향을 선택했으니까 디자인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카메라 섬이 있는 위치가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 새로 무엇인가를 넣기에는 애매한 위치라서 정말 디자인의 변화만 시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디자인을 정리하면 일반 모델은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변화를 준 만큼 그대로 가져가고 에어와 프로 모델은 카메라 섬이 바형으로 상단을 채우는 형태입니다. 프로 모델의 카메라 섬을 덮는 커버 액세서리가 벌써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카메라 이야기입니다. 아이폰 15에서 16으로 오면서 프로 모델 한정 초광각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이번 17 시리즈에서는 프로 모델은 망원에서 일반 모델은 초광각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16 프로 모델에 적용된 초광각 업그레이드가 17 일반 모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아이폰 17 프로 모델은 5배줌 망원 렌즈가 광각이나 초광각처럼 48MP 촬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아이폰 17 시리즈 4종 모두 24MP 촬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카메라 구성만 보면 싱글 렌즈의 아이폰 17 에어, 듀얼 렌즈의 아이폰 17, 트리플 렌즈의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로 등급이 나눠집니다. 비교 없이 아이폰 17 에어만 놓고 보면 싱글 렌즈 탑재가 아쉽다는 느낌 정도인데 라인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이상해 보입니다. 싱글 렌즈라고 해서 라인업에서 혼자 가격을 낮추지는 않거든요. 아이폰 17 에어가 갤럭시 S25 Edge처럼 파생 모델로 단독 출시하면서 가격 책정을 적절하게 하면 아쉬움이 덜할 수 있는데 아이폰 17 라인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니까
카메라 평가 시에 많이 두들겨 맞는 몸빵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16을 출시하면서 책정한 가격을 보면 아이폰 17 에어가 단독으로 나오면서 높은 가격으로 욕을 먹는 것보다 그냥 라인업에 있는 게 욕을 조금 덜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폰 17은 일반과 에어의 8GB 램과 A19AP, 프로와 프로맥스의 12GB 램과 A19 프로 AP가 탑재됩니다. 성능적으로 일반 모델도 아주 충분한 강력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반과 프로 사이에서 성능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반과 프로의 급 나누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드웨어 스펙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메라나 AP도 있지만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뭔가 좋아지는 게 있으면 보통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늦어도 너무 늦어서 욕먹을 일이 하나 없어진 정도입니다. 바로 일반 모델에도 120Hz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다수의 프리미엄 모델은 물론이고 중저가형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는 고주 사율이 아이폰 일반 모델은 2025년에 17에 와서야 겨우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하나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는 아이폰 17 일반 모델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AOD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기본기 같은 기능인데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급 나누기를 위한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이폰은 프로 모델 한정 15 시리즈에서 티타늄 코팅을 적용한 프레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7에서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티타늄을 걷어내고 그 공간을 알루미늄으로 채우면 무게에서 이득을 보고 알루미늄이 티타늄보다 탄소 발자국이 적어서 애플이 내세우고 있는 친환경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티타늄을 프레임에 두르지 않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매우 얇은 아이폰 17 에어는 프레임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가격입니다. 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관세 문제까지 더해져서 아이폰 17 시리즈의 국내 출시 가격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의 환경이다 보니 어느 정도 오를지가 관심의 대상인데 모델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이폰 16 프로맥스 256기가가 190만원이니까 시작 가격 200만원이 넘는 아이폰 17 프로맥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한 루머 중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공개 전까지는 모든 내용들이 루머일 뿐이니까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아직은 출시 전까지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놀랄만한 새로운 소식이 등장하면 아이폰 17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